자, 골든스테이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골든스테이트 여전히 라우리 마카넨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라우리 마카넨 트레이드뿐만 아니라 조나단 쿠민가 그리고 모제스 무디, 이 두 명에 대한 연장 계약 여부도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스테픈 커리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을 트레이드 시킬 수도 있다 라는 루머가 나오면서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 단장이 굉장히 바쁜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골든스테이트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골든스테이트 버디 힐드, 카일 앤더슨, 디앤서니 멜튼 등등을 데려오면서 한정된 그런 기회를 잘 살리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자, 하지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라우리 마카넨 트레이드를 통해서 더욱더 전력을 키우겠다라는 보관입니다. 현재까지 라우리 마카넨에게 관심을 보인 팀들이 많았죠. 마이애미 히트, 샌안토니오 스퍼스, 세크라멘토 킹스 등등이 있었는데, 한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라우리 마카넨 딜을 놓고 가장 현실성 있는 대화를 나눈 팀은, 그러니까 가장 실질적인 그런 트레이드 이야기를 나눈 팀은 워리어스가 유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말인 즉슨 워리어스가 가장 좀 매력적인 그런 제안을 또 건넸고, 반면 유타 재즈의 데니 에인지 사장은 2라운드 픽 한 장이라도 더 뜯어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딜이 지금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만 워리어스가 가장 가까워 보이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유타 재즈의 입장은 확실합니다. 정말 엄청난 제안, 내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제안이 아니라면 마카넨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이 플랜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라우리 마카넨은 유타 잔류를 선호하고 있어요. 라우리 마카넨이 이제 핀란드 출신이다 보니까 화려한 도시, 그 다음에 복잡한 도시에 가는 것보다는 유타 재즈에서 뛰길 원한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자, 오는 8월 6일부터 유타 재즈는 라우리 마카넨과 연장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월 6일이 아마도 라우리 마카넨 트레이드의 1차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 유타 재즈 입장에서 라우리 마카넨을 추후에 트레이드를 하든 뭘 하든 일단 연장 계약은 시켜놔야 돼. 그게 요즘 트렌드고요. 연장 계약을 시켜놓고 그 다음 행보를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그런 추세가 됐기 때문에 일단 연장 계약은 8월 6일에 거의 맺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연장 계약을 맺는다면 6개월 동안은 트레이드가 안 돼요. 그러면 8월 6일 그리고 6개월 이후 시점이 2월 6일이죠. 6개월 후인 2월 6일은 트레이드 마감일 이후 시점입니다. 사실상 연장 계약을 맺게 되면 8월 6일에 2024-25 시즌에는 라우리 마카넨 트레이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변수이고 8월 6일이 라우리 마카넨 트레이드의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자 변곡점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쿠민가보다 포젬스키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더 보도가 나왔었는데, 일단 유타 재즈, 특히 데니 에인지는 루디 고베어 때도 그랬고 과거에 폴 피어스, 케빈 가넷 때도 그랬고, 항상 트레이드 협상을 할 때 어떤 식으로든 본인의 뜻을 관철시키고 그 다음에 질질 라펠린카 단장처럼 끄는 게 아니라 굉장히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한다고 하죠.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한 장 더 줘. 안 줘? 그러면 안 돼. 한 장 더 줄 거야? 오케이. 이런 유형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유타 재즈는 익명의 팀으로부터 1라운드 픽 3장을 포함한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1라운드 픽 3장에 또 당장 쓸 수 있는 그런 유망주에, 그리고 또 아주 쓸만한 롤플레이어를 추가한다면 데니 에인지 단장도 굉장히 좋아하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보통 이제 유타 쪽에서 흘리지 않겠어요? 1라운드 픽 3장 받았는데 요거 좀 흘려서 이거보다 더 배팅하는 팀에게 우리가 마카넨을 넘기자. 사실 이런 플레이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일단 모 팀이 1라운드 픽 3장을 포함해서 제안을 건넸다고 하고요. 만약에 유타 재즈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딜을 한다면 조나단 쿠민가보다는 포젬스키를 선호합니다. 자, 왜냐하면 조나단 쿠민가를 데려왔어. 그런데 유타 재즈는 또 연장 계약을 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한간에서는 조나단 쿠민가가 총액 200밀을 원한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유타 재즈 입장에서는 마카넨 내보내고 또 조나단 쿠민가 데려와서 연장 계약 하니 많이 머리가 아픕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서비스 타임이 남은 포젬스키를 데려오고자 하는 거겠죠. 물론 포젬스키 자체가 농구를 잘 하기도 하지만 일단 포젬스키의 루키 스케일 계약이 2026-27 시즌까지니까 굉장히 많은 서비스 타임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모로 쿠민가보다는 포젬스키를 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포젬스키를 데려왔을 때 유타 재즈의 백코트가 정리가 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던딜은 아직 아니고 50%도 미치지 못하겠지만, 지금 이미 유타 재즈에는 2년 차인 키언테 조지, 그 다음에 루키로 뽑은
아이지아 콜리어.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때 로터리픽까지 거론이 됐다가 쫙쫙 미끄러졌거든요. 실력만큼은 찐입니다. 그러면 키온테 조지 키워야 돼. 그 다음에 아이지아 콜리어도 시간 줘야 돼. 그리고 조던 클락슨, 콜린 섹스턴 둘 중에 한 명 팔아야 되지만 딜하기 전까지는 이 베테랑들에게도 출전 시간 줘야 되는데 과연 포젬스키를 굳이 영입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은 들지만 가장 큰 건 결국 포젬스키는 루키 스케일에 이제 2년 차에 접어든 선수고 쿠민가는 연장 계약을 맺어야 된다는 점에서 저는 쿠민가보다 포젬스키를 원하는 그런 입장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워리어스는 라우리 마카넨 트레이드와 별개로 여전히 또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자, 일단 스테픈 커리는 워리어스가 원하는 모든 종류의 계약을 다 들어주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하죠. 레이커스가 르브론 제임스에게 그랬듯이 워리어스 역시도 스테픈 커리가 원하는 모든 종류의 계약을 나는 다 오케이 해주겠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선택, 또 하나의 과제는 쿠민가 그리고 모제스 무디와의 연장 계약 여부예요. 그래서 쿠민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총액 200밀 정도를 원한다. 그러면 뭐 연평균 40밀, 50밀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금액이라 볼 수가 있는데, 쿠민가가 만약에 많은 돈을 원한다면 워리어스는 RFA로 만들고 제한적인 자유계약 선수로 만든 이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정을 좀 미룰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쿠민가가 마음이 뜰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쿠민가에게 20밀 이상 주면 안 된다. 아니다. 이마누엘 퀴클리가 5년 175밀 받는 시대인데 5년에 150밀이면 오케이다. 5년에 200밀 줄만하다. 굉장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퀴클리보다는 더 많이 받는 건 좀 오버고 5년 150밀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30밀에서 150밀 정도. 그래서 쿠민가와 연장 계약 여부가 가장 골칫거리일 것 같고요. 모제스 무디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정된 기회를 그래도 비교적 잘 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루키를 많이 쓰지 않았던 스티브 커 감독의 생각을 어느 정도는 또 바꾸게 만든 인물이기도 하고, 또 무디같이 이렇게 비싸지 않게 비교적 뭐 저렴한 금액에 쓸 수 있는 선수는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 잠재력, 실링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연평균 8에서 한 12밀 정도면 좋지 않을까. 현지에서도 뭐 연장계약 제의를 못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8밀, 10밀, 12밀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다 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10밀 전후면 양쪽 모두에게, 선수나 팀 모두에게 좀 합리적인 그런 무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아주 영리한 방법으로 로스터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2차 에이프런도 내려왔고 그리고 골든스테이트가 계속해서 셀러리 캡을 아주 잘 정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 신인 단장은 반 마이어스 단장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티브 커 감독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그에서 트레이드 루머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 선수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대부분의 선수들이 트레이드 루머에 이름을 올린다. 그런데 스테픈 커리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말인즉슨 약간은 저희가 간접적으로 이제 딱 유출을 해보면 커리 빼고는 워리어스에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모든 선수들이 트레이드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봐야지,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라우리 마카넨을 데려올 수 있다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모든 선수들을 다 트레이드 블럭에 올릴 수 있을 만큼 일단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 신인 단장이 굉장히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라우리 마카넨을 어떤 식으로든 데려오기 위해서 앤드루 위긴스 딜을 통해서 트레이드 자원, 그러니까 에셋을 더 모은 이후에 라우리 마카넨 오퍼의 퀄리티를 더 높인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라우리 마카넨에게 완전히 꽂혀 있는 거죠. 유타 재즈에게 했던 오퍼가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유타가.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줄게. 그러기 위해서는 트레이드 자원, 에셋을 모아야 되는데 앤드루 위긴스 딜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중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 단장의 행보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쿠민가를 얼마에 잡을 것인지, 또 무디의 연장 계약 규모도 궁금하긴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워리어스의 팬들이 만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 행보가 좋은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 단장의 다음 성과가 무엇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워리어스 팬들은 이번 여름 어떠신가요? 제가 만약에 워리어스 팬이라면 스테픈 커리 에라에 역시 리빌딩을 할 수 없다면 이렇게 리툴링을 하는 게 당연한데 너무나 움직임이 좋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월 6일이 라우리 마카넨 연장 계약의 그 시일이기 때문에 8월 6일을 여러분 또 달력에 기입해 놓고 요때를 또 기다리는 것도 오프시즌에 또 다른 재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일요일에 조코피TV였고요. 저는 다음 주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